유튜브로 보는 서영석의 더비평, 정치를 비평하고 분석하는 서영석의 더비평, 서영석 인사드립니다. 오늘 즉 10월 18일이죠.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후보인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 자격으로 경기도 국정감사에 출석했습니다. 사실 국정감사에 나오느냐 마느냐에 대해서는 설왕설래가 있었는데요. 쉽게 얘기해서 뭐 혹시 다른 돌발 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경기지사직을 사퇴하고 국정감사에는 안 나가는 게 좋다, 뭐 이런 의견도 있었죠. 그러나 이 시점에서 사실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이라고 하는 호랑이 등에 탄 거나 다름없는 겁니다. 여기서 호랑이 등에 탄 상태에서 뭔가를 비껴간다고 해서 비껴갈 수가 없는 거죠. 불가피하게 정면 돌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한 이재명이 갖고 있는 그 이미지, 과감함, 과단성, 이런데도 사실은 정면 돌파하는 것이 이미지에 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재명은 대장동이라고 하는 이 호랑이 등에 올라탄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들, 특히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자들은 좌고우면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피해가서도 안 되고 비껴가서도 안 됩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라 그럴까? 오늘 그걸 보면서 대통령의 조건이 과연 뭔가 하는 점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뭐 비슷한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만은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조건, 가장 중요한 것은 스토리가 있느냐 없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토리란 뭐냐? 그게 뭔가 변방에서 출발을 해서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는 그 과정이 다이내믹하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줘야 한다는 이야기인데요. 과거를 짚어보면 노무현 대통령도 그랬고 심지어는 이명박이나 박근혜도 그랬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말할 필요도 없이 상고 출신으로 사시 패스해서 인권 변호사로 일하고 정치 현장에서 3당 합당 때도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결국은 대통령의 자리에 올라가는 그런 스토리를 갖고 있었죠. 심지어 이명박 박근혜도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명박은 셀러리맨 성공신화라고 하는 스토리가 있었죠. 뭐 알고 보니까 사기꾼이긴 했습니다만은 박근혜 역시 박정희의 딸이라고 하는 그야말로 어느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스토리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과 같은 스토리에 그래도 가장 근접한 사람은 이재명인 거죠. 변방에서 만난을 극복하고 주류의 최고 핵심인 대통령 자리를 노리게 됐다. 바로 그거죠. 그러면은 이재명과 싸우는 윤석열은 스토리가 없느냐? 뭐 스토리가 있기는 합니다. 윤석열의 스토리는 권력과 싸웠다는 겁니다. 사실 그 외에는 별로 없어요. 당연히 스토리 자체는 약합니다. 게다가 그 싸운 대상이 체질적으로 약할 수밖에 없는 진보 정권이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또한 그 윤석열 스토리에서 그 첫 번째 장이라고 볼 수 있는 그 첫 대목이 바로 윤석열 검사가 박근혜와 이명박을 박살낸 겁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스토리 앞뒤가 잘 안 맞아요. 특히 박근혜 이명박을 조졌다는 그 문제는 그의 스토리가 보수 유권자들에게 호소력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윤석열이 이 정권을 무너뜨리는 적임자라고 생각을 해서 많은 지지를 얻었지만은 날이 갈수록 윤석열의 지지도가 점점 약해지고 있는 이유도 결국은 윤석열 자신이 쉽게 얘기해서 대통령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긴 합니다만은 그가 가지고 있는 스토리가의 앞뒤가 말하자면 정합성이 없다. 이런 것들도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스토리를 완성해 주는 것은 이 과단성과 과감함인데요. 사실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른바 사이다 발언이라고 하는 건데요. 노무현 대통령도 수많은 의혹을 남기고 그리고 그 의혹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대리만족을 느꼈습니다. 그런 사이다 발언은 사실 그 본질 자체가 기득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현재의 기득권이 대표하고 있는 야당 후보로서는 불가능한 그런 측면이 있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정권교체 여론을 높아도 후보 지지도에서는 이재명이 1위를 유지하는 비결이 바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한 현 정권에 대한 지지도는 매우 낮고 국정 지지도는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제 과거 대통령에 비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매우 높습니다만은 그런 뭐 부동산 기타 등등으로 인한 불만들이 현재 정권 교체 여론을 더 높게 나가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이 후보 1위를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그런 스토리와 과감함에 있습니다. 이런 과감함을 사실 이번 18일 국정감사에서 보여줬는데요. 이재명 후보가 이제 그 국정감사에서는 지사죠. 이재명 지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만약 진짜 화천대유의 주인이고 돈을 갖고 있다면은 길 가는 강아지에게 던져줄지라도 유서 대필 사건을 조작한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같은 분에게는 한 푼도 줄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이런 식의 발언은 이재명이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는 이야기죠. 계속적으로 꼬투리를 잡는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그러면서 이재명 지사는 자기가 할 얘기 다 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국민의힘 의원님이 소속하고 있는 그 국민의힘 과거 새누리당이 당의 당론으로 공공개발을 막았다는 것이고 이 사건은 명백하게 국민의힘이 공공개발을 못하게 막았고 금전 이익을 나눈 것은 어쨌든 국민의힘 소속 의원 가까운 검찰 출신 변호사들이다. 대장동과 관련한 개발에서 이익을 100% 환수하려고 했지만은 바로 국민의힘 새누리당이 그것을 못하게 막았기 때문에 70%라도 환수한 게 이 사건의 진실이다. 이게 사실은 이제 이재명 후보가 하고 싶은 이야기죠. 이 후보는 끝까지 자기 할 말 다 합니다. 세상에 단순한 이치가 있다. 누가 도둑이냐 하면은 작물을 가진 사람이 도둑인 게 맞고 부정부패에 대한 주범은 돈을 받은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과 관련해서 돈을 안 받은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사람인 이상 뭐 돈과 관련해서 조금이라도 좀 찝찝한 부분이 있으면 이렇게 얘기는 못 합니다. 예. 이런 과감성, 사이다 발언 이런 것들이 이재명의 스토리를 완성해주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인 거죠. 그리고 이번 대통령 선거를 계속 물론 이제 대통령 선거를 흥미진진하게만 봐서는 안 됩니다. 대통령이 되는 사람이 앞으로 5년을 이끌어 나가고 그리고 그것이 그 이끌어 나가는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 사회가 어떤 식으로 발전해 나갈지가 결정되는 매우 중요한 사람을 뽑는 선거죠. 그래서 대통령 선거를 흥미 위주로만 봐서는 안 되는데요. 그러나 또 재미가 없으면 안 보게 됩니다. 이재명 후보는 그런 측면에서 자신의 스토리를 완성해주는 과감함이 있고 그런 과감함이 거의 발언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보는 재미도 주는 후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는 다른 거는 다 괜찮은데 정치가 개판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그런 얘기하면 그래 하면서 보통은 고개를 다들 끄덕거리는데 저는 이 말에 동의하지 않고 이 말이 틀린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라는 게 뭡니까? 사회의 온갖 갈등과 이해가 충돌하고 그리고 해결되기도 하는 장소가 바로 정치입니다. 그 정치가 개판인 나라가 정치 빼고 다른 분야에서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혹은 듣기에는 정치가 개판인지는 몰라도 사실은 우리 정치가 개판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정치가 개판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사회의 다른 분야들이 세계 속에서 앞서 나갈 수 있는 거죠. 사실 정치가 개판이라는 이야기는 이 사회의 수구 기득권들이 정치와 국민들을 분리시키기 위해서 만들어낸 허구이며 신화에 불과합니다. 그 나팔수는 수구 언론들이고요. 그 수구 언론들이 대장동을 통해서 지금 누구를 겨냥하고 있느냐. 그 겨냥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대통령이 되어야 될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눈 부릅뜨고 국민들이 있어야만 되는 이유, 깨시민이라고 부르죠. 노무현 대통령이 한 이야기입니다. 깨어있는 시민들이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라고 했습니다. 항상 눈 부릅뜨고 있어야 할 이유입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정말 유튜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이 힘이 될 겁니다. 안녕히 계십시오.